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HJK 헬싱키 대 디나모 민스크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헬싱키는 첫 경기에서 스위스 팀인 루가노에 패했다. 중원에 나선 코쿠와 아포 등 미드필더들이 예상을 깨고 공격적인 운영으로 임했는데 전반 중반 선제골을 내준 이후 무너졌다. 그래도 부진한 원정과 달리 홈에서는 충분히 좋은 경기를 기대할 만하다. 세트피스 상황 마무리가 좋은 어윈과 안줄라스가 있고 팔라스가 측면에서 질 좋은 크로스를 올릴 수 있다. 민스크는 벨라루스 최강팀이지만 이번 대회 출발은 좋지 않다. 첫 홈 일정에서 하트에 패하며 하위권으로 처졌다. 최전방 공격수로 나선 알프레드의 골이 나왔지만 승점 추가에 실패했다. 자국의 전쟁 이슈로 인해 중립에서 홈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더 아쉬운 역전패였다. 헬싱키의 승리를 본다. 민스크는 역습 상황에서 상대 수비를 넘어설 알프레드가 있지만 아미안의 중원 수비 보호는 떨어진다. 팔라스와 반대 등이 측면 돌파를 통해 꾸준하게 크로스를 올려주며 공중볼 경합을 시킬 것이고 어윈이 해결할 헬싱키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류블라냐 대 LASK 린츠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류블야나는 독일의 강호인 하이덴하임 원정에서 선전했지만 승점 추가에는 실패했다. 교체로 들어와 한 골을 넣은 알렉스의 활약이 있었지만 분데스리가 팀에 패했다. 때문에 스토지체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이번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다. 유럽에서 다소 비주류로 평가받는 클럽이지만 최근 꾸준히 유럽 대항전에 출전해 경쟁력을 키웠고 루카스와 알렉스, 디노 등 좋은 공격 자원이 즐비하다. 린츠는 홈의 이점을 살리지 못하며 유르고르덴과 비겼다. 선발 중앙 미드필더로 출전해 골을 기록한 것은 물론 팀의 안정적인 중원 경쟁력을 보여준 베리샤의 활약이 있었지만 내용 상으로는 외려 밀렸다. 류비치치와 줄리 등 최전방 투톱으로 나선 선수들의 발끝 감각도 아쉬웠다. 류블야나의 승리를 본다. 린츠가 오스트리아의 강팀으로서 쉽게 물러서지 않을 건 분명하다. 베리샤와 모제스 등 공수의 중심을 잡아줄 선수들도 있다. 그러나 최종 수비 불안이 발목을 잡을 것이다. 필립과 막심 등 상대의 빠른 공격수 제어가 안되는 린츠 수비 상대로 루카스가 뒷공간 침투로 기회를 노릴 홈팀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더 뉴세인츠 대 아스티나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뉴세인츠는 1차전 원정 경기에서 지난 시즌 피오렌티나에 패했다. 골키퍼로 나선 코너 로버츠의 신들린 선방쇼가 아니었다면 5실점 이상도 가능했는데 이골차 패배를 당했다. 그러나 90분간 슈팅 시도가 2개에 불과할 정도로 유럽의 강호 상대로 고전하는 모습이었다. 키퍼 외에도 데이비스와 레오 스미스 등이 수비로 기여했지만 상대 수비를 몰아칠 공격 자원이 아쉬웠다. 아스타나는 첫 경기에서 바치를 잡았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나온 찬스를 수비수인 키프라스가 해결하며 원하던 결과를 받아들었다. 막스 에봉을 비롯해 보로고프스키 등 자국 국대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들이 있는 팀인데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출발이 좋다. 중립이지만 잉글랜드에서 펼쳐지는 원정이기에 패하지 않는 운영을 하려 할 것이다. 접전을 본다. 아스타나는 에봉이 중원의 라인을 내려 최종 수비와 최대한 간격을 유지할 것이다. 리더 역할을 할 마로슈킨과 함께 키프라스의 수비 헌신도 기대할 수 있다. 윌슨과 브래들리 등이 공격적으로 나설 뉴세인츠지만 승점 1점에 만족해야 할 경기다. 금일 네 번째 경기 물라다 대 FC 루가노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물라다볼은 체코 리그 팀으로서 이번 컨퍼런스 리그에 나왔다. 그러나 첫 경기에서 패하며 출발이 아쉽다. 해볼 만한 상대를 만나 공격적인 운영을 했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다. 때문에 연패를 피하고 중위권 도약을 위해 이번 홈 경기가 중요하다.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로 팬들의 응원을 등에 업을 수 있기에 바실과 루카스,
도미니크의 삼각 편대를 앞세워 골을 노릴 것이다. 루가노는 첫 경기에서 핀란드의 강호인 헬싱키를 제압했다. 코스타 마르케스와 파파도플로스 등 수비진의 골은 물론 교체로 들어온 도스 산토스의 골도 터지며 대승했다. 자국인 스위스 리그에서는 다소 아쉬운 리그 성적이지만 이 대회 출발은 좋다. 이 경기는 기세를 이어가기 위해 집중력을 끌어올릴 것이다. 물라다볼의 승리를 본다. 루가노가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긴 했지만 원정 경기력은 신뢰가 가지 않는다. 특히 알비앙과 파파도플로스가 박스 안으로 들어온 상대에 대한 위험한 파울을 하기에 상대에게 결정적인 찬스를 줄 수 있다. 루카스가 끊임없이 상대 수비에 부딪힐 홈팀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5번째 경기 토폴라 대 레기아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치는 아스타나 원정에서 분패했다. 중원에 나선 밀란과 스타니치 등이 공격적으로 라인을 올리며 공격을 주도했고 점유율에서도 압도했지만 결정적인 골이 터지지 않았다. 풀타임을 소화하며 기회를 잡았던 판토비치의 마무리가 아쉬웠다. 그래도 스타니치를 필두로 중원 경기력은 안정적이었다. 레기아는 첫 경기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인 베티스에 승리했다. 첼시, 피오렌티나와 더불어 3강으로 평가받는 라리가 강호를 만나 경기 내용상으로는 고전했지만 판코프와 비나그레 등이 수비로 상대를 막아냈고 결승골이 터졌다. 이 경기는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안정적인 운영에 임할 것이다. 접전을 본다. 바츠는 판토비치를 비롯해 바나치와 설코비치 등 상대 수비에 부담을 줄 공격 자원이 있다. 그러나 오에델레가 경기 내내 중원의 라인을 내려 최종 수비와 간격을 좁힐 것이고 수비 일변도로 나설 레기아와 승점을 나눠 가질 것이다. 금일 6번째 경기 파포스 대 하이덴하임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포스는 키프러스 리그 1위 팀으로 아리스와 오모니아코스, 아포엘 등을 모두 아래로 두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 리그에서도 첫 경기를 승리했는데 페트로쿰을 원정에서 완파했다. 풀백으로 측면 공격을 주도한 주앙 코레이가 멀티골을 터뜨렸고 자자와 브루노 등의 공헌도 좋았다. 이 경기는 홈이기에 강팀 상대로 연승을 위해 공격의 기여를 더 올릴 것이다. 하이덴하임은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 승격팀이지만 8위를 차지하며 유럽 대항전으로 왔다. 그리고 첫 경기에서 난적 올림피아 류블리아나를 잡고 기세를 올렸다. 아드리안 백과 폴 워너 등의 골이 나왔고 상대의 막판 공세를 막아냈다. 지난 시즌 컨퍼런스 리그행을 이끈 스리톱이 모두 팀을 떠났지만 파이링거와 쇼프너, 마인카 등이 안정적으로 팀을 지탱하고 있다. 하이덴하임의 승리를 본다. 파포스가 홈에서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며 연승을 노릴 것이다. 슈니치와 탕코비치 등이 공격적으로 중원의 라인을 올리며 기회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원정팀은 말로니와 쇼프너 등 중원에 나서 상대를 저지할 조합이 있다. 상대 공세를 막아내 역습으로 전환할 수 있고 브리닉과 시엔자가 기회를 노릴 원정팀이 승리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